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시동 행복한 사람들 TV에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국세청에서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백문백답으로 풀어오는 주택세금에 대해서 9월 15일경에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목차 보시고요. 다음에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죠. 처음에 양도소득세 관련 1항이 양도세 관련이고 2항이 종합부동산세 관련입니다. 3항이 법인세, 4항이 주택임대소득세 관련이고요. 5항이 취득세인데요. 저는 지금 이제 취득세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왜냐면 제일 민감하다고 봐요. 지금 7월 10일, 8월 10일 시행이 됐고 또 시행이 되고 이래가지고요. 집 한 채 사는데 지금 내가 취세를 얼마 내냐?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주택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두 번째 1세대 기준, 세 번째 주택수 산정 방법, 네 번째 일시적 2주택, 주택 무상 취득 중과세, 경과조치 등 요거에 대해서 국세청 백문백답 중에 마지막 취득세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알아볼까 합니다. 보시면은요, 취득세요. 우리가 백문백답 2010년 9월 15일. 자, 첫 번째 2020년 개정 취득세율 종합. 요거는 제가 임의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넣었고요. 자, 두 번째 주택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1세대 기준, 주택수 산정 방법, 일시적 2주택, 주택 무상주택 중과세, 경과조치 등 요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알아봤고요. 백문백답이 나오고요. 다음 여덟 번째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재주택은 제가 또 임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망라하면은 이 안에 모든 것이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는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요,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은 2020년 개정 취득세율 종합입니다. 지금 여기서요, 이렇게 조정이 돼서 이 프로테지로 돼서 나오죠? 나오는데 이 프로테지가 취득세가 다가 아닙니다.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별도예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이 조정 이 프로테지에 따라서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별도로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먼저 구분 전에 유상취득이 있고요. 무상이 있고 일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조정지역하고 비조정지역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눴습니다. 조정하고 비조정으로 나눴고요. 조정, 비조정, 조정입니다. 1주택입니다. 주택 가액에 따라 주택 가격이 얼마죠? 얼마가 1%고 얼마가 3%죠? 6억 이하는 1%죠. 6억에서 9억까지 2%, 9억 이하 이상은 3%죠. 조정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2주택이 어떻습니까? 비조정은 1, 3% 같아요. 조정은 이때부터 이제 8%가 됩니다. 3주택 이상 비조정이 8%, 조정이 12%, 4주택 이상 비조정 12%, 조정 12%, 법인 12%, 12%. 법인은요, 조정 비조정 따지지 않고요. 주택수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법인은 1주택만 내도 어디에 사도 어떻게 해요? 12% 해당이 됩니다. 법인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요.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한다는 얘기죠. 13%.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거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데 한번 그때 보시도록 하고요. 조정지역 1년 내 처분 조건이고요. 비조정지역 3년 내 처분 조건이고요. 조정지역 조건 미비지 8% 징수와 가산세 징수와 이것도 바로 나오니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증여죠. 증여. 증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왜요? 똘똘한 놈 한 채 만들기 위해서는 증여해서 수를 나눈다는 얘기죠. 그거를 대비해서 증여도 조정지역은 12%까지. 단 조정지역 3억 미만은 3.5% 같아요. 단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속 증여 시 조정 대상 지역도 3.5% 적용한다는 얘기죠.
상속 2.8%. 상속도 이제 5년 뭐 이내까지는 1주택 치고 5년 이상 뭐 이것도 있습니다. 뒤에 보자고요. 주택에 4%, 오피스텔 해당되죠? 4%? 네, 농지 3%, 원시 취득 2.8%.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이 돼갖고 종합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보시면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다음 3페이지로 가보자고요. 보시면은요,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 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 요 밑에 이건 보이죠?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아까 얘기했습니다. 3억 원 주택의 경우는 1% 세율이 적용되고, 아까 얘기했죠? 6억까지 1%라고 했습니다. 만약 비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8%, 여기 요거 나와요. 여기 사례가. 아까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1주택인 경우는 똑같아요. 조정, 비정 똑같습니다. 2주택인 경우도 비조정은 1.13%, 2주택 8%, 3주택은 8%, 12%, 4주택 법인은 12, 12 똑같다는 얘기죠. 자, 적용입니다. 1주택, 집 하나 있어요. 요거죠. 집 하나 있습니다. 집 하나, 1주택.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이제 2주택이 됐죠. 네. 어떻게 됩니까? 여기죠. 여기 해당되죠. 13%. 또,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여기 두 개 됐죠? 그럼 어떻게 되죠? 8% 되죠. 그죠? 2주택입니다.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여기서 취득 시 8%에 해당되죠. 그죠? 다음, 2주택이죠.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취득 시 여기에 해당되죠. 3주택이 되죠. 몇 프로입니까? 12%죠. 예. 그런데요, 이것이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7월 8일에 계약을 했어요. 잔금이 12월 30일입니다. 이때는 여기 규정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주거용입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추가세율 4%, 아까 얘기했죠? 주택에 4% 적용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자. 1세대 기준. 1세대 기준이 뭐냐? 도대체 뭐가 1세대에 해당되냐? 예, 1세대 기준이 뭐냐? 1세대 범위가 어디냐? 자, 주민등록표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죠.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이니까 이건 뭐 외국인이니까 빼도록 하고요. 네 번째,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미혼 30세 미만의 자녀예요. 취업할 소득이 있어요.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이것도 질문이 많았죠.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별도의 세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40% 이상, 중위소득이 40% 이상. 그럼 중위소득이 뭐냐 이거죠. 먼저 소득이 뭐냐?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소득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2020년 기준 1인 가족 중 중위소득이 뭐냐? 월 17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40%면 70만 원이에요. 이게 70만 원의 소득만 있으면은 그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미성년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이 소득이 많아도. 자, 다섯 번째, 부모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 자독채자가 되는지. 부모님 모시죠?
동거분양입니다. 이때는 그 직계, 배우자의 직계수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남편인 경우 장인 장모, 부인인 경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는 얘기예요.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 이상, 이거 나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직계 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별도의 세대로 관장, 1세대 1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2세대가 아니고요. 자,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인 경우 월 70만원, 요거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한번 보시고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주택수 산정 방법 있죠. 주택수를 어떻게 산정하냐? 네, 이것도 많이 의문이 되는 겁니다. 주택수 산정 방법이죠.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부모가 요즘 보죠. 젊은 사람들 공동으로 소유하죠. 남편 50%, 와이프 50%, 공유입니다. 공동 소유.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는 얘기죠.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 1주택을, 당연한 얘기죠. 네.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 소득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 소유하는 경우로 산정한다는 얘기고요. 7번.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상속 아까 처음에 상속 나왔죠?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5년, 아까 얘기했죠, 5년.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5년 이내에요. 자, 이제 5년, 이거 또 다음에 나옵니다, 또.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세율은 1주택세율 13% 적용됨.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같다는 얘기죠. 단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 5년 넘게 상속주택 가지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요, 상속인들이 자녀가 많은 경우 상속이 다 공동으로 상속을 하죠. 그런 경우는 그러면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주택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속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고요. 또 그것도 상속이 같아요. 같을 경우 2명 이상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소유주택을 누구 소유냐를 판단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맨 마지막에 제가 별도로 정리해 놨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제외함. 오피스텔 1억 원 이하예요.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합이라는 얘기죠. 제가 요거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거는 정리 다시 해놨습니다. 자, 제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2부로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